안녕하세요. 4월 4일 안랩 투자 진단할 주식 주치입니다. 자, 오늘 안랩에서 상당한 상승이 나왔어요. 12%나 되는 큰 양봉이 떴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이 뜨게 된 시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 파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요. 자, 과연 현 시점에서 매수 잡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 1차 목표가를 일단 12만원 보고 있습니다. 12만원 보는 이유. 지난번 매물대죠. 이때 2022년도에도 대선이 있었을 때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하는 모멘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알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알랩이 상승한 이유가 정치 테마주기 때문이죠.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 잡을 수 있게 010-4469-6279에 꼭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은 알렘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 문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안랩이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개인이 안랩의 수급이 상당히 쏠렸다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기관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한투준과 키움준에서 좀 잡고 있는데 간단하죠. 안철수가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지금 홍준표가 이제 바로 대구시장에 대해서 탈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대선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 뽑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욕심 있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겪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지역구는 대구지만 기본적으로 대구가 보수성이 강하죠.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지지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트럼프와 같은 스타일이 보이고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강골이고 어서부터 되게 단호한 입장인데 지금 세기가 트럼프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사람들이 질렸어요. 뭐냐면은 트럼프의 벌써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협상 없이 자기 말이 뭐 맞다고 빡빡 우겨대는 그런 태도에 사람들이 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스타일이 벌써 지지율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가 과연 그런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상에서는 안철수가 가장 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고 김문수와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예전에 경기도지사 했었고 도지사입니다 얘기를 한 것뿐 그 다음에 김문수가 어느 정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만한 업적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저도 김문수에 대해서 찾아봤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대단한 업적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기존 보수와는 좀 다른 사람 뽑자면 안철수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 접근하고 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식 주치의는 여러분의 계좌를 진단하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좌를 진단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매수할 때 내 주식은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매우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어디까지 오를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내 주식이 빠졌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 하락이 일시적 하락이라 반등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주식 주치의는 개별 주식마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께 주가 방향성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승하는 주식 고르는 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신규 상장 주식인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보실게요.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처음 영상 찍은 날, 그때가 이날이었고요. 18,000원대에서 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나서 상승을 시작한 이 날짜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수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분명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약 50% 정도 수익이 나셨겠네요. 즉 제가 주식을 진단한 결과는 여러분의 수익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가 판단 영상은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정보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주식 실력 아닐까요? 저는 온코닉 테라피티스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냐, 온코닉 테라피티스의 성장을 이끌 내수파립과 중국 시장 기술 이전,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만한 FDA 희귀약품 선정까지 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회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오르는 건 아니죠. 세력이 매수를 해야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와 거래량, 세력의 매매 동향으로 주가 상승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 영상 다시 보시고 오시면 알겠지만 개인이론을 통해 하락이 마무리되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 지 3일 만에 상한가 30%짜리 양봉이 등장을 했어요. 이것으로 제 실력을 입증을 합니다. 저는 매우 감사하게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수익이 꼭 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 종목에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중이시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가 매도 하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 주식 실력을 여러분들께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정말 제 말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람 좀 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주식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무언가요? 물려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고민이 커지죠. 저는 주식 주치로서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진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NC소프트 매우 여러 가지 이유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의견 드렸을 때가 17만 원이었고 지금은 15만 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팔라고 할 때 분명히 팔으셔야 했던 것이죠. 회사가 게임업계에서 경쟁력이 현재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린 주식 물타기로서 반등으로 익절할 수가 없어서 과감히 매도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차트에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업황과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차트의 바닥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회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티스 같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NC소프트와 같이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시장 대응이 부족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분명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몇 종목에서 크게 벌었다가 한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전의 이익을 전부 뱉어내거나 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험 분명히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공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를 무시한 분할 상장 또는 유상증자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나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국장 주식들도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던 주식도 언제나 하락세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발생한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역시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혹시나 잊어버리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체 건강만 관리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도 진단을 받으셔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식 주치의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010-4469-6279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 전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여 제가 이 방향성을 항상 맞추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 매수이다, 매도이다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 영상마다 주식에 대해 진단을 해드릴 것이고 진단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010-4469-6279에 문자 보내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제가 분석하는 종목 계속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진보는 이재명으로 확정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는 마이너스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후보를 내야 되는데 진보는 이재명 이외에는 뭐 나올 사람이 없고 이재명 단일화가 됐고 이미 민주당은 친명 계열로 다 속해 있고 친문 계열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이재명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이 문제입니다. 자, 보수 진영이 도대체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홍준표 나왔죠. 다음에 언급되는 게 김문수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한동훈 있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총선에서 이미지 파리를 많이 했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미 친윤에게 배신자로 낙연이 찍혔어요. 그다음에 장인의 친중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통성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동훈은 보수 내부에서도 나가리가 찍혔죠. 저는 한동훈이 그 정도의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싶었는데 보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던 쪽에서는 그렇진 않은가 봐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제가 아무래도 입장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한다는 것, 너무 수직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홍준표가 되고 나서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했었어요. 트럼프가 막 나가고 있는 것을 도대체 막기가 힘들다는 거. 너무 말도 안 통하거든요. 그냥 떼쓰는 노인분 달래주느라고 옆에 사람들이 다 개고생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이미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과연 될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이러한 관점에서 갑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김문수가 뭐 대쪽 같은 사람이다 어쩌다 얘기하겠지만 정말 국민과 친화적인 사람인가라고 봤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철수에 대해서 항상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냥 뭐 의사라고 하는 매우 지금 현재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높은 직업을 가졌었고 27살에 의대 교수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증원 갈등이 있었는데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의료 시책의 문제점이 정말 잘 알고 있고 게다가 AI 시대에 있어서 V3 만들었고 알랩을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AI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홍준표와 AI, 김문수와 AI, 안철수와 AI 누가 AI 시대에서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철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난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의사로서 봉사활동 모습이 있었죠. 안철수가 이런 부분이 정치에서 매우 약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본인이 이렇게 사람을 휘어잡고 선동질을 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휘어잡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유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도 상당히 좀 인상이 날카롭게 변하고 욕심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정치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정치판에 워낙 인간 쓰레기들이 드글드글 거리다 보니까. 근데 안철수의 본질을 보게 되면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자, 지금 바이오와 이런 컴퓨터 쪽에 AI를 같이 휩쓸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된다면 금융 정도가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무 옛날 사람이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둘 다 검사 출신인데 사람들이 이제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치를 떨 거예요. 더 이상 검사들의 가치를 받아주지 못하고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 장난쳐가지고 법이 뭐 일생활에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법을 가진 사람이 자기 법리를 이용해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 질렸단 말이에요. 왜?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법 분야가 아니거든요. 법을 위해서 AI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검사들이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시대의 기반으로 지금도 검사들이 나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출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뭐 갑질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이력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을 거치면서 좀 힘들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능력 있는 걸 원해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힘들었죠. 그냥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범죄자를 다루는데 상당히 능숙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도 잡아놓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다룬다든지 아니 경제에 다든지 이런 거에서 매우 약하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수저로 자랐고 자기가 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자를
다루다가 이제 자기가 범죄자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범죄자를 다루는 능력인가? 아니요. 저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AI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흔들거리는 입장에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였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인기가 높은데 보수 진영은 대부분 보게 되면 원래부터 잘 살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고생 없이 남을 부려먹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미지가 강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분도 금수저 출신이고 하지만 본인의 또 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루는 업적이 있어서 현재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인 생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AI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죠. 뭐 누가 있겠어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이 두 사람은 이 안철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안철수가 법만 잘 모를 뿐 이미 알랩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이 1,400억이 넘고 지금까지도 이제 AI 시대에서 뭐 공부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분 1초를 정말 앞으로 쓰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그 자기 직위를 계속해서 이용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구태연하는 부분이 있고 국힘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상당히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으로 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국민의당이었다가 이제 자기 정치적 입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국힘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통 남들이 보는 보수와는 좀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국힘이 진짜 정통 보수냐라고 하는 데서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왜냐면은 자기 이익을 너무 추구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깔아 뭉개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이겨본 적이 있죠. 왜냐 국민의당으로서 호남권의 표를 민주당에서 가져온 전력이 있고 국힘 내에서도 오히려 소신 발언을 했다가 나가리 또는 찍히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의 상당한 파워가 지금 앞으로 빨리 좀 발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안철수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돈으로 보여주는 게 요 지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알랩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심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선에 있어서의 테마주로서는 이 알랩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죠. 2022년 때 또다시 대선이 있었을 때 안철수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망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20만 원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보수에서 홍준표가 나온다고 해서 안철수보다 인기가 있을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철수랑 홍준표 중에 누굴 찍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안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5060들이 선택한다고 해도 홍준표를 또 할 것인가? 홍준표 대해봐야 윤석열 2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함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홍준표가 뭐 할지는 다 대충 알고 있거든요. 종북적법 척결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결집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클래식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새로이 변하게 되는데 그 새로이 변하는 이런 정말 대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이걸 빨리 헤쳐나갈 사람들을 원한다고요. 근데 홍준표는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죠. 과거 사람이니까. 바로 저는 대구시장 하자마자 튀어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대구가 그 모양이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구가 이제 보수 성지긴 하지만 대구가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이제 맨날 대구시장 돼가지고 맨날 중앙정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대구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뭐 대구시장으로서 진짜 잘했냐라고 하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알랩이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가 얼마나 대통령 포텐셜이 있는가와 비례한다고 봤었을 때 저는 현재 자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냥 오늘 일단 나왔잖아요. 물론 어제 제가 매수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매수 들어갔었을 때 충분히 지난 2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1차 목표가까지는 한번 12만 원 정도겠죠. 여기는 이제 한번 매물대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60일 동안에 2달이면 이제 월봉 2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상승세를 타겠죠. 게다가 안랩이 뭐 AI와 접목시킨다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젊은 사람들의 표는 AI 한다 그러면 다 줄 겁니다. 왜냐?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도 AI를 못 이기거든요. AI만큼 내 말을 이해해주거나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맨날 나이 많은 사람 밑에서 닦이고 그러고 있는데 AI 한다 그러면 환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그런 수직적인 분위기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AI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매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6070들이 보기 안철수도 어려워 보입니다만 안철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삼선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정치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고 근데 사람들 휘어잡을 만한 강한 발언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재명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것도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 약점은 뭐겠어요? 대장동 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인의 법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은 거의 섹슈얼한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안철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네가티브를 들어가도 이재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생각합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막 예전에 돼지발정제 얘기도 하고 물론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고 남을 비난한 거긴 하지만 너무 강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벌써 트럼프에 질렸어요. 왜? 트럼프에 질린 이유는 간단하죠. 관세 때문도 있지만 주가가 나락을 갔잖아요. 주식 시장을 다 조져놨기 때문에 그런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싫어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상식선에 있어서 엘리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원하죠. 너는 트럼프가 된 것도 트럼프가 다음 대선 할 수 있냐? 물론 어차피 미국은 2번이면 끝이지만 근데 트럼프가 4년 동안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강하게 나가다 보면 이 반발에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철수가 다음 대통령 포텐셜이 충분히 있어서 안대뿐만 아니라 써니전자도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써니전자도 올라온 것도 뭐겠습니까? 안철수의 대통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이거 말이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양봉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지금 저와 함께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00원까지 2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안철수가 똥보로 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겠지만 안철수도 이제 정치 몇 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좋든 싫든 이것은 나락을 가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호재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철수의 행보에 있어서 알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들어가신 분들 살짝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매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장기평가는 지난번 대선 왜냐하면 지금도 대선이잖아요. 2주일 남았기 때문에 2달 정도 월봉이 생긴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랩에 대해서 2,500가 20만 원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최고가 매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대통령도 맞춰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알랩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